안녕하십니까, 박경기입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오늘 징계위원회는 결말을 내지 못하고 또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열렸던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주요 쟁점 사항을 이동환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동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징계위원회가 완결이 안 됐습니다. 연기가 됐는데요. 징계위원회 열리기 전부터 윤석열 총장이 징계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좀 편파적이지 않냐. 네. 이런 이유로 4명의 징계위원회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냈는데요. 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네. 정한중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그다음에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이렇게 4명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이 중에 심재철 검찰국장은 아마 본인이 스스로 이제 빠져나간 것 같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전부 다 기피 신청이 기각됐다고 그러죠. 네네. 그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한 것이고 나머지 네네. 인원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 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사유로는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이 기피 신청권을 남용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것인지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피 신청은 이제 법률에 정해진 권리거든요. 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그것이 남용이 된다는 것은 약간 좀 어폐가 있고요. 네. 그 기피 신청을 한 경우에 기피 신청을 받은 대상 그 해당 위원회 실질적으로 공정한 중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따졌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것 자체가 이제 절차적 하자의 그런 여부를 남기게 되는데 이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이 향후 가처분 신청이라든지 징계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때 다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당장에 지금 기피 신청을 기각시켜버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 이렇게 지금 얼버무리면서 기각해버린 것을 그냥 놔둔 상태에서 징계위원회 결정을 내려버릴 경우에 추후에 있을 이제 행정소송 진행 과정에서 그 기피 신청 기각한 거에 대해 좀 법적인 효과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으로 징계위원회가 몇 차례 더 열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기일 연기 신청을 수용한 걸로 보이는데요. 변호권을 주는 그런 기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증인들이 더 나오게 되면 더 뜨거워져서 몇 차례 더 열릴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뉴스상으로는 그 윤석열 총장 측에서 그 증인으로 8명 정도를 신청했다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다음에 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등 해가지고 8명을 증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 그 징계위원회가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 8명에 대한 신문이 있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관련해서 또 관심을 받았던 게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였습니다. 결국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이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특히 야당의 거부권을 박탈하는 그런 내용이어서 야당은 강력하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이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당히 긴급하게 진행된 걸로 봐서 저는 아마도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계속 징계 문제로 이렇게 시선을 끈 것이 아마 그 국민적인 거센 반대로 일으킬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시선 돌리기용으로 아마 사용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마저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정말 그런 개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지금 징계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국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은 절차적 정당성 못지않게 실질적 정당성, 실체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징계위원들이 과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인사로 구성됐는지 심히 걱정이 되는데요. 정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한 걸로 보이십니까? 일단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윤 총장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이 징계위원으로 지정된 위원들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전체 인원 5명 중에서 호남 출신이 4명이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위원장인 정한중 교수하고 신성식 부장이 둘 다 순천고 출신이란 말이죠. 네. 이 위원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채널A 사건에서 윤 총장과 반대측에 있던 사람들하고 연관이 있다는 측면에서 좀 절차적 정당성이 문제가 될 소리가 많고요. 네. 실제적으로 그 징계 사유가 되는 것인가, 네. 이런 걸 따져야 되는데,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얼마 전에 있었던 법관 대표 회의에서 네. 여러 판사님들이 참여해서 이게 논의가 될 것인가의 성질을 따졌을 때 이게 안 된다는 식으로 이제 다 안건이 부결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판사 사찰 의혹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정직 6개월 이상의 해임이나 뭐 면직 이런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로 되어 있는 그 특정 언론사 회장과의 부적절한 사적으로 만났다는 문제. 혹시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주된 이제 징계 사유를 삼기 위해서라면은 아마 이와 관련된 증인을 새로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부르든지 아마 해야 될 것입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후에 더 진행된 상황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하고자 하는 그 사안 자체, 징계 혐의 자체가 사실 굉장히 모호하고 그게 과연 징계의 사유가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굉장히 필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에는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일을 두고 정말 공명정당하게 진행이 돼서 윤석열 총장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말 본질적인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냉엄하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환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아주 지루한 공방이 정말 마무리되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법무부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